토트넘의 중심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제임스 매디슨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수의 태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중심축 역할을 했던 손흥민의 이적설과 맞물려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디슨은 올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며 겉보기엔 팀의 핵심 선수로 보였지만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태도는 점점 팀 내에서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매디슨이 자신이 교체된 결정에 불만을 품고 이를 공개적으로 표출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팀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매디슨의 득점 대부분이 손흥민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어시스트 덕분에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디슨이 자신의 개인 능력으로 이를 과대평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드필더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슈팅을 고집하며 팀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톱니바퀴 하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기계 전체가 삐걱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토트넘에서 단순히 많은 골을 넣는 선수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팀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전술적, 정신적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적설이 팀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토트넘은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부재를 상상하며 팀 내 경쟁 구도가 어그러진 것이 이번 매디슨 논란의 기저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손흥민이 창출했던 결정적 기회들이 사라지면서 매디슨의 역할이 부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팀 내 긴장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디슨과 구단의 관계 재정립이 필수적입니다. 매디슨의 플레이 스타일과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손흥민의 팀 내 영향력을 대체할 수 있는 리더십과 창의성을 갖춘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선수 교체나 전술 수정이 아닙니다. 토트넘이라는 팀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정신적 리더와 전술적 균형을 찾아야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내부 갈등은 단순한 선수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팀의 화합과 전술적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디슨과 클루셉스키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은 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선수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라커룸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매디슨은 현재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신의 성과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팀워크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 중 감독의 전술 지시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기 중 과도한 개인 플레이로 팀의 전술적 균형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클루셉스키의 동조와 함께 더 큰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최근 인터뷰에서 팀 전술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하며 매디슨의 불만을 지지하는 발언을 통해 내부 갈등을 가중시켰습니다. 토트넘 내부 관계자들은 이들이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선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팀 내 일부 선수들이 매디슨과 클루셉스키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이 감지되면서 갈등은 점차 팀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은 라커룸의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팀이 경기 외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매디슨과 클루셉스키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로 인해 한계를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매체는 손흥민이 라커룸에서 감독과의 짧은 대화를 나누며 무거운 표정을 보였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그 역시 팀 내부 상황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정신적 중심이자 화합을 이끄는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그의 리더십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손흥민조차도 현 팀 상황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으며 그가 가진 영향력의 한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 로메로와 매디슨의 충돌로 시작된 갈등이 더 큰 파도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로메로는 수비진의 리더로서 매디슨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플레이를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분열이 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직면한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매디슨과 클루셉스키의 부진과 갈등은 팀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고 수비진의 불안과 미드필더진의 약점은 상대팀에게 결정적 우위를 내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손흥민은 빛나는 활약을 펼치며 토트넘의 마지막 희망이자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매디슨과 클루셉스키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매디슨은 무리한 슈팅 시도와 낮은 정확도로 팀 공격을 오히려 방해하며 슈팅 정확도 0%, 크로스 성공률 0%라는 처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팀워크 부족과 개인 플레이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클루셉스키 또한 4번의 턴오버와 낮은 크로스 성공률로 경기 내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팀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순간마다의 실책은 경기 흐름을 끊고 팀의 역습 기회를 무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단순히 개인의 부진을 넘어 팀 전술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디슨은 내가 득점을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팀원들에게 책임감을 보여주기보다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며 팀워크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고군분투하며 팀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5번의 기회 창출, 볼 경합 성공률 80%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남기며 팀에서 유일하게 위협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 기록에 그치지 않고 무너진 팀의 구조를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제이미 캐러건은 경기 후 손흥민을 두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맞았을 것이다. 그는 다방면에서 팀을 이끌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모든 균열을 메우기에는 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팅엄 경기에서 수비진은 추가 부상을 당하며 전력 공백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잃은 상태에서 핵심 선수들의 부상까지 겹쳐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수비진의 불안정은 중원 싸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토트넘 전체의 경기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캐러건은 지금의 토트넘은 손흥민과 같은 태도를 가진 선수가 더 필요하다며 팀워크와 성숙한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술에 대한 불만은 프로 선수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팀의 단결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표출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메디슨의 방출 가능성과 새로운 영입 움직임, 손흥민의 이적설까지 얽히고 설킨 현재 상황은 팀의 방향성과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시점임을 보여줍니다. 팀 내부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중심축을 세우느냐, 아니면 팀의 주요 선수들을 잃고 재건에 나서느냐는 구단의 대응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구단은 우선 팀워크와 조직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 같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선수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방출을 통해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동시에 리베랄리와 같은 젊고 창의적인 선수들을 영입하여 중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팀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분열된 분위기를 쇄신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미래가 손흥민의 존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지금도 팀 내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으며 주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경기력 모두에서 팀을 지탱하는 유일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적설이 현실화된다면 구단은 그가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과 같은 수준의 리더십과 다재다능함을 가진 선수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단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새롭게 팀을 재편한다면 그는 다시 한번 토트넘의 부흥을 이끄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이 이적하게 된다면 토트넘은 중대한 재건의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단의 장기적인 비전과 선수단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결국 토트넘은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단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어려운 재건의 길을 갈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손흥민이든 새로운 영입 선수든 토트넘의 미래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개인의 스포츠가 아닌 팀의 스포츠라는 원칙을 기억하며 구단이 균열을 봉합하고 팀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토트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순간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비진 붕괴와 팀 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단은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임스 메디슨의 대체 선수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은 이적설과 함께 리그를 넘어 세계 축구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완전 붕괴, 드라고신의 부상. 토트넘은 이미 로메로, 반더벤, 벤 데이비스 같은 핵심 수비진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마지막 대안이었던 드라고신마저 부상을 입으며 수비진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약화를 넘어 경기마다 수비 조직력을 잃고 상대에게 다수의 기회를 허용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구단은 수비진 보강보다는 팀 내 갈등의 중심에 있는 메디슨의 대체자 영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구단이 내부 불화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메디슨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음을 나타냅니다. 메디슨의 대체자 마티아 리베랄리. 영국과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탈리아의 유망 미드필더 마티아 리베랄리를 메디슨의 대체자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리베랄리는 현재 소속팀에서 창의적인 플레이와 높은 득점력을 겸비한 선수로 평가받으며 유럽 전역에서 관심을 받는 젊은 재능입니다. 리베랄리의 영입은 단순히 전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 중원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어 현재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독단적인 플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리베랄리와 같은 젊은 선수의 적응 문제는 여전히 구단이 고민해야 할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 흔들리는 토트넘의 유일한 중심. 반면 손흥민은 어려운 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경기에서도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중심이자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